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판교 메타버스 허브 영상 스튜디오 감독 김우석입니다. 이번에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저는 2024년 2월부터 이곳에서 재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재밌는 내용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광학식 모션 캡처입니다. 요즘 특히나 광학식 모션 캡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당장에 버추얼 유튜버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숲 플랫폼에서는 많은 버추얼 유튜버 분들을 위해서 모션 캡처 스튜디오 대관을 해주시겠다고 심지어 이제 보도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블레스트의 플레이브 그리고 스콘의 미추 이렇게 광학식 모션 캡처를 활용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선 광학식 모션 캡처에 대해서 짧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패시브, 액티브, 마커리스 이렇게 있습니다. 패시브는 간단하게 영화 비하인드나 뮤직비디오 비하인드에서 많이 보셨을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동그란 구체를 붙여서 촬영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방식을 패시브 마커라고 하고요. 이 패시브 마커 방식의 경우에는 재기 반사라고 해서 빛이 들어온 입사가 그대로 반사로 나가는 방식을 이제 재기 반사라고 하는데 재기 반사 코팅이 되어져 있는 저 패시브 마커에 카메라에서 적외선을 쏴가지고 적외선이 이제 반사되는 거를 받아서 이제 저 캐릭터를 인식하는 방식을 패시브 마커 방식이라고 하고요. 액티브 마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LED가 위치마다 반사하는 진동수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제 액티브 마커 방식이라고 하고요. 마커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카 AI나 카메라의 이제 영상 처리 기법,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식을 마커리스 방식이라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마커리스는 좀 더 개발이 되어야 되고 액티브 마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간의 제약이 좀 패시브보다는 덜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가격이 좀 더 비싸고 연기할 때 조금 더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요즘은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패시브 마커 방식이 좀 더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학식 같은 경우에는 삼각 측량이라고 해서 최소 2개의 카메라를 통해서도 위치 인식이 가능은 한데요. 이제 3대까지 있으면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카메라에서 적외선을 쐈을 때 마커의 반사가 돼서 돌아오는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를 삼각 측량 이라고 간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학식 말고 다른 방식의 모션 캡처 장비들도 있는데요. 자기식, 관성식, 기계식 이렇게 있는데 현재 자기식 방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의 정밀함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것 또한 액터한테 붙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션이 최악이 됩니다. 요즘 또 많이 사용되는 모션 캡처 방식이 관성식 모션 캡처인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서 광학식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성식 같은 경우에는 엑스센스, 퍼셉션 누런, 그 다음에 로코코 이런 제품들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고 관성식 센서의 가속도, 자이로 등 특히 엑센스 같은 경우에는 센서 하나에 9가지 종류의 센서가 들어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 공간 제약이 거의 없고요. 녹화나 라이브 세팅이 되게 용이한 편이고 다만 이제 광학식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처음 캘리브레이션 이후 시간이 오래될수록 오차가 계속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광학식에 비해 좀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학식, 특히 패시브 마커,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패시브 마커 방식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옵티트랙, 바이콘, 모션 애널리시스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외선 카메라에서 나오는 빛을 재기반사 마커에 반사돼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촬영하려는 영역만큼 카메라나 트러스트나 이런 공간 세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녹화 라이브 세팅에 이어서 물론 이제 브랜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의 역량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소품 작업을 하기에 되게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광학식 모션 캡처를 이용해서 캡처하려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정말 막대하게 비싸집니다. 이렇게 관성식하고 광학식
그 모션 캡처 방식을 짧게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광학식 모션 캡처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데이터 녹화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아바타나 뭐 그 다음에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연기하고 있는 스마우거나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녹화를 해서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뭐 건강 쪽이나 아니면 운동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건강한 사람과 현재 뭐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분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측정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이 운동에서도 기록이 좋게 나왔던 뭐 랩이랑 그 다음에 안 좋게 나왔던 랩을 비교해서 자세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즘에는 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라이브 쪽에서, 아무래도 버추얼 유튜버 분들이 많아지셨다 보니까 라이브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션 캡처를 입고 버추얼 유튜버 분들이 이제 직접 컨텐츠를 그 팬들과 소통하면서 뭐 콘서트나 아니면 예능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블레스트의 플레이브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커버의 홀로 라이브에서도 지금 광학식 모션 캡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교 메타버스 허브에서는 어떠한 광학식 모션 캡처 장비를 도입을 했냐면요, 저희는 바이콘을 도입을 했습니다. 바이콘 배로 2.2 카메라 30대가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넥서스 말고 바이콘 쇼군 라이브 포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모션 캡처의 경우에는 그 12m 곱하기 6m 그리고 높이는 3m까지 가능하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녹화는 33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다만 저희가 동시 최대 6인까지 촬영은 성공은 했는데 그 셋업이 60프레임에 그 3핑거였습니다. 그 한 손에 3개의 손가락 마커가 붙는 방식을 3핑거라고 하는데, 현재 그 셋업으로 성공했고 아마 330프레임으로 6인 촬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손가락 퀄리티를 더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누스 퀀텀 글러브를 저희가 3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라이브나 녹화에서 마누스 퀀텀의 3대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페이셜 헤드기어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아이폰 페이셜용 헤드기어를 이제 2대를 각각 다른 제품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이제 아이폰 말고 뭐 다른 카메라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솔루션은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이콘 쇼군 라이브를 이용해서 모션 캡처 촬영을 하는 방법과 모션 캡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짧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약의 경우에는 메타버스 허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